안녕하십니까. 꿀장 김용근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기초 두 번째로서 고객 지향형 블로그 세팅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 안에 관리에 들어가야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관리는 우측 상단에 내 메뉴 눌러봐도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필 영역에 글쓰기 옆에 관리가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눌러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글쓰기 옆에 있는 관리를 누르겠습니다. 관리를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 이제 블로그 관리에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글 관리, 내 블로그 통계, 뭐 전체 보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기본 설정에 대해서만 기본 설정으로서 블로그 정보, 그러니까 블로그명, 별명, 소개글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블로그 주소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만 오늘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블로그명인데요. 블로그명은 한글, 영문, 숫자 혼용해서 한글 기준으로 25자 이내로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명은 네이버 검색에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농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께서는 어떻게 이 블로그명을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몇 자가 적당하느냐, 그런 25자를 다 채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되냐. 첫 번째 상호가 포함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하는 일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농업이라면 작목이 들어가야 될 거고 소상공인들은 상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고객들로부터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명은 곧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드인데요. 이거는 네이버 검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검색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닉네임이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블로그 하는 사람들은 블로그 제목 25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 닉네임을, 이름도 아닌 닉네임을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닉네임 자체가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되고 상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 하셔야 되는데요. 닉네임은 자 여기에 보다시피 지금 이게 닉네임들이거든요. 울진 딸기맘, 블랙베리 아재, 그 다음에 산청의 호두대장, 다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알 수가 있도록 닉네임을 설정을 했죠. 그래서 닉네임은 이렇게 설정이 돼야 산청 호두가 필요해. 맞아. 꿀장 블로그에 호두 하시는 분 있었지 하고 그분은 클릭을 해서 호두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입에 착착 감기도록 부르기 쉽도록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소개글인데요. 소개글에 제 거에 보면 전부 나열형으로 돼 있죠. 2년 전에는 이 소개글에 있는 키워드들이 노출이 네이버 검색에도 노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개글 200자 안에 문장형으로 작성을 하되 그 안에 본인들의 상품의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연락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개인 전화번호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의해서 전화번호가 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블로그 포스팅 시 텍스트로 전화번호 들어가는 것들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블로그 타이틀에 전화번호 들어가는 거나 소개글에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나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는 스마트폰으로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이즈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 어떤 사진이 좋느냐? 본인 얼굴이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본인 얼굴이 나오면서 상품을 들고 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는 스마트폰 커버 사진이기 때문에 농장 전경이나 아니면 가게 간판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 확인에서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레이아웃에 가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농업인들이 사업자 없는 농업인들도 많고 소상공인들도 사업자 없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강력하게 시행을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이버 톡톡인데요. 네이버 톡톡은 내가 모드 홈페이지를 하거나 스마트 스토어 홈페이지,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거기에 이 톡톡을 연결해 놨으면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손을 댔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하고 나와야지만이 비로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블로그 주소인데요. 블로그 주소는 네이버 도메인, 그래서 블로그 네이버.com/id 이게 기본 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URL, 도메인들에 대한 이 기본 포맷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블로그는 http에서 블로그 네이버.com/id 이게 기본 주소인 거죠. 그 다음에 블로그 미 도메인은 https s는 이제 안전 모드거든요. 땡땡 /id.블로그 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블로그 주소를 쓰라 그러면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아이디가 들어가고 이건 DID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주소가 짧은 게 좋겠죠. 그래서 블로그 미 도메인을 체크를 하시면 두 개 다 쓸 수가 있어요. 블로그 미 도메인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도메인이 있는데요. 개인 도메인은 뭐 co.kr 그래서 도메인을 사서 하는 건데 저는 블로그는 지극히 블로그 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 쓰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도메인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이 두 번째 걸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프로필 정보는 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 손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에디트 설정이라는 거 하나가 더 나왔는데요. 이 기존의 블로그를 운영하던 게 스마트 에디트 2.0이에요. 근데 작년 12월 17일 이전까지는 또 새로운 게 스마트 에디터 3.0이었어요. 근데 3.0이 사라지고 스마트 에디터 1 베타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에디터 2.0이나 2.0은 언제 사용되냐면 HTML 용어를 해서 유제 설치할 때나 그럴 때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은 스마트 에디터 1 베타를 이용해서 포스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원 에디터 베타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진행을 하고 다음에는 사생활 보호부터 스팸 차단 열린 이후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꿀장의 블로그 마케팅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기본 정보 관리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죠. 오늘은 기본 설정에서 사생활 보호, 스팸 차단, 열린 이웃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생활 보호의 블로그 초기화에 대해서 눌러보겠습니다. 블로그 초기화는 블로그를 사용하시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데요. 초기화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 예정일은 7일 이내 24시간 이내 유예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직계 보호 설정인데요. 나의 방문 직계 보호 설정은 성별이나 연령별 방문자 통계에 나의 방문이 집계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 남자라면 내가 방문한 블로그의 방문자 통계에 20대 남자 방문수가 내가 방문한 만큼 추가 집계됩니다. 이때 내가 누구인지 직접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체크를 하셨으면 확인을 누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공유 설정인데 이건 CC의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CC의 설정은 사용에 체크를 하시고요. 제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걸 허락해서는 안 되겠죠. 허락하지 않음,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제작도 허락하지 않음에 체크를 하시고요. 자동 출처 사용은 사용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은요. 사용을 하게 되면 못하게 돼 있고 사용 안 하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용에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자동 재생 설정은 손을 대지 마세요. 손을 대셨으면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스팸 차단인데요. 스팸 차단 설정은 자동 차단 설정에서 스팸 풀 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요. 아이디를 차단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아이디를 어떻게 아느냐. 상대방의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물론 주소에도 아이디가 아까 제가, 아까가 아니죠. 저번 강의 시간에, 블로그 주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블로그 네이버컴 다음에 나온 게 아이디라고 거기서 찾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프로필 사진 밑에 닉네임 밑에 있는 것도 아이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를 차단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한 IP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좀 쉽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블로그명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강력한 거는 스팸글 차단인데요. 덧글이라든지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키워드가 있을 때 그 키워드를 넣어서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넣고 나서 추가를 누르면 차단이 되겠죠. 다음에 차단된 글 목록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차단된 것들이 키워드 GOO 뭐 이렇게 키워드가 차단된 경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차단된 글들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디 안 보고 그래도 상당히 많이 차단이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자, 뭐 이렇게 차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차단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서로 이후 신청해서 이렇게 키워드 그러니까 이 모두 회피라는 키워드가 차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됩니다. 근데 뭐 크게 관심 없다 그러면 손을 안 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댓글 안 보글 권한인데요. 비밀 쓰기나 뭐 내가 맺은 이유만 쓸 수 있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풀어놓고 놔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린 이웃인데요. 이웃 그룹 관리에서 열린 이웃, 이웃 그룹, 이웃 순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룹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룹 이동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 사람들을 이동을 하겠다. 그럼 체크하고 그룹 이동 눌러서 내가 원하는 그룹을 누르면 그 그룹으로 그 사람들이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색을 소식에 ON이 있고 오프가 있는데요. 색을 소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500명밖에 안 돼요. 현재 4,980명이지만 이 중에 500명밖에 못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프도 있고 또 온도 있고 하죠. 근데 하다 보면 잘못해서 벗겨지는 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온으로 돼 있어야 그 사람들이 글을 쓸 때에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추가한 이웃들 뭐 서로 이웃을 신청하고 싶으면 서로 이웃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서로 이웃을 이웃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웃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이웃 맺기는 지금 현재 3명의 신청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다 허락을 해주려면 신청한 사람의 체크하고 수락을 눌러주면 한꺼번에 다 허락이 됩니다. 물론 그룹에 넣어야 되겠죠. 그러나 서로 이웃 맺기 할 때 우리 서로 이웃해요 이런 기본 메시지는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신청인데요. 본인 신청은 200명까지 본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이나 10일이 돼도 허락을 안 해준 사람들은 삭제를 하세요. 그래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안내 메시지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서로 이웃 신청했을 때 뜨는 메시지거든요. 여기에 본인 소개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블로그 기본 정보 기본 설정에서 사생활 보호 스팸 차단 열린 이웃 순으로 진행을 했고 보통 블로그 교육하게 되면 사생활 보호 스팸 차단 별로 손은 안 돼요. 그 다음 열린 이웃에서도 서로 이웃 맺기만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블로그에 익숙해져 가면서 자동적으로 하나하나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들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꿀짱입니다. 오늘은 꿀짱의 블로그 마케팅 동영상 강의로서
꾸미기 설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꾸미기 설정에서는 디자인 설정의 레이아웃 이제 설정과 세부 디자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 설정인데요. 레이아웃 이제 설정인데 좌측에 4개가 보이는 게 2단형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6개는 3단형, 그 다음에 오른쪽 2개는 1단형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레이아웃들이 각각 어떻게 쓰느냐. 2단형 레이아웃은 사진 크기가 740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3단형 레이아웃은 480, 1단형 레이아웃은 900입니다. 사진이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사진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900인 1단형 레이아웃을 선정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1단형 레이아웃은 생산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의 개인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상품의, 즉, 이 미용 블로그들의 형태란 얘기죠.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농업인들은 이 2단형 레이아웃이 좋은데요. 그럼 2단형 레이아웃에 4개의 이 레이아웃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면 좋느냐? 제일 앞에 있는 게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좌측 상단으로부터 우측 하단으로 내려읽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2단형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게 되면 레이아웃을 변경하시겠습니까 하고 나옵니다. 그럼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레이아웃 설정에 있어서요. 전체 정렬의 중앙, 글 영역의 넓게, 어떤 사람들은 보통 해놓고 좁다고 또는 좌측에 해놓고 좌측으로 몰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앙 넓게 체크하시고 사이드바 1, 2는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본 메뉴는 영문보다 국문에 체크를 하시고 이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로 체크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영문으로. 근데 그 뜻들이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문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메뉴 사용 설정인데요. 메뉴 사용 설정은 타이틀, 카테고리, 이후 커넥트 3개를 체크하세요. 이 타이틀에 체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꾸미기 설정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할 때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3개, 태그나 최근 댓글이나 이후 나머지 태그로부터 네이버 블로그까지는 체크를 하지 마세요. 싹 풀으란 얘기죠. 그 다음에 유제 사용 설정인데, 유제 사용 설정은 좌측에 보이는 이것들이 유제입니다. 유제 사용 설정에서 애드 포스트가 있는데요. 애드 포스트는 광고입니다. 등록된 블로그에 연관된 텍스트 광고 콘텐츠가 없을 경우 애드 포스트 영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도 한 달에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광고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면 좋겠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가령 메론을 하시는 분이 메론에 대해서 글을 써놓으면 밑에 광고 붙는 게 메론들이 붙습니다. 그러면 죽 서서 개 주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드포스트는 하지 마시고 사업자 정보인데요. 사업자 정보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총 8개 항목을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사업자 정보 있으면 상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메일, 사업자 등록번호, 사이버문 이용 약관, 그 다음에 통신번호 신고 번호, 이것들이 포함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위치를 시켜 놓는 게 법적으로부터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콩이나 달력, 콩 저금통이나 달력은 체크하지 마시고요. 지도는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포스팅할 때 지도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재나 카운터나 뮤직 플레이, 시계, 날씨, 환율, 명언 다 필요 없습니다. 쭉 푸시고 방문자 그래프는 체크를 하고 초보자들이라면 체크를 해서 내 블로그에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옴을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습니다. CCL 포실은 선택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없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밑에부터 에디터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만들어서 넣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들은 삭제를 해버리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아마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을 했다면 여기에서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드래그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조정을 하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레이아웃을 블로그에 적용하시겠습니까 하고 나와요. 확인을 누르시면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세부 디자인 설정인데요. 다시 또 관리로 들어가서 꾸미기 설정을 눌러서
세부 디자인 설정을 누릅니다. 세부 디자인 설정을 누르시면요. 오른쪽에 리모컨이라고 나오는데요. 전혀 리모컨 같지가 않죠. 먼저 스킨 배경입니다. 스킨 배경은 여기 하늘색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농업인이나 일반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게 하늘색인 것 같아요. 하늘색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배경인데요. 타이틀 배경은 여기에가 자 보세요.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글씨가 뜨게 돼 있거든요. 이미지가 없는 사람들은 글씨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표시에 체크를 하시고 기본 폰트에 크기는 35로 그 다음에 색깔 지정해 주시고 저는 저 빨간색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건 눈에 띄라고 교육 목적상 빨간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9개 방향이 있어요. 가운데 하고 싶으면 여기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역의 높이는 이게 전체가 966에 예전에는 300까지 이 폭이 300까지 됐는데 지금 600까지 됩니다. 600까지면 아마 이게 가득 찰 거예요. 그러면 이 블로그 타이틀의 영역은 고객들이 관심이 있는 영역일까요? 아니면 나를 홍보하고자 하는 영역일까요? 나를 홍보하고자 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를 크게 할 필요가 없죠. 작게 해도 내 목적만 달성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200이 딱 좋아요. 밑에 디자인들은 손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200에 넣어주고 체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전체 다 해놓고 확인을 누르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네이버 메뉴입니다. 네이버 메뉴는 여기에 보이는 거 이웃 블로그 블로그홈 이게 네이버 메뉴인데요. 파란색이기 때문에 검정색이 좋겠죠.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블로그 메뉴입니다. 블로그 메뉴는 여기에 있는 프롤로그 블로그 이건데요. 통상적으로 농업인들 녹색을 많이 선택을 해요. 하얀색이나 녹색 괜찮죠. 검정색은 사진 작가들이 많이 쓰고요. 빨간색은 좀 자극적이죠. 그 다음에 전체 박스입니다. 전체 박스는 여기 제일 앞에 네이버가 추천하는 것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게겠죠. 클릭을 하시면 이게 박스가 생겨집니다. 그 다음에 구성 박스인데요. 구성 박스는 여기에 있는 구성 박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카테고리를 눌러주시면 그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룹 박스인데요. 그룹 박스는 여기에 이게 프로필 영역과 포스팅 영역을 구분시켜주는 이 검정 선이 있죠. 그게 이겁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이 프로필 영역과 그 다음에 포스팅 영역이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다음에 댓글 스타일인데요.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만지지 마시고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끝까지 내리시면 이게 나타나요. 제목 크기는 14로 하시면 좋고요. 제목 색깔 검정색, 내용 색깔 검정색. 그 다음 강조 색깔은 녹색이나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빨간색으로 하게 되면 본인의 닉네임이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거는 괜찮겠죠. 그러나 제목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거기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제목에 언급했다면 빨간색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별로 기분 안 좋겠죠. 그 다음에 댓글 스타일은 내가 댓글 달러 다닐 때 따라다니는 아이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필용으로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블로그에 갔을 때 내 프로필 사진이 뜨는 게 아니고 못난이 삼형제 인형 중에 하나가 뜬다. 그럼 그 블로그에서 해당되는 내 블로그가 아니고 그 블로그에서 퍼스나콘용으로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블로그에서 보려면 프로필용으로 체크가 돼 있어야 그 사람들의 프로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필입니다. 글 댓글 스타일 밑에 프로필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지 내용 색깔이 하시고 이미지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이미지가 안 뜰 거고요. 내용 색깔 하얀색으로 해놓고 안 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적용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현재 디자인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든 스킨에 저장합니다. 할 필요 없죠. 그냥 적용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블로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블로그 형태로 바뀌었을 겁니다. 어떻게 쉽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마이 브랜드 파워 SNS 마케팅 책자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공부들 하시고 동영상 마지막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전화로 연락주세요. 이상 동영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꿀장 김용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블로그 꾸미기 설정에 이어서 블로그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뉴 관리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관리에는 상단 메뉴 설정, 블로그, 메모 게시판, 프롤로그 대표적이게 네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상단 메뉴 설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 설정은 상단에 보여지는 메뉴에 대한 설정들인데요. 어떤 메뉴를 얘기를 하느냐면, 자, 한번 볼까요? 오늘 화순을 비롯해서 고창, 강주 지역에 눈이 허벌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안 작성하고 동영상 강의안 만드느라고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녁에는 나가봐야 되겠지만요. 자, 블로그의 상단 메뉴 설정은 먼저 이쪽에 있는 이 부분, 지도, 메모, 안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프롤로그를 대표 메뉴로 지정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블로그에는 두 가지의 형태의 화면이 보여집니다. 먼저 자, 이거는 프롤로그에 지금 노란색이 들어와 있죠. 프롤로그로 세팅이 됐을 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로그로 세팅이 됐을 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블로그를 보면 최근 글이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물론 최근 글이 안 보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블로그 세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례들이 발생이 되냐면 여기 상단 메뉴 설정이 아니고 블로그에서 어느 한 카테고리를 가령 꿀장의 강의 노트를 선택하고 이 블로그에서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대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블로그에서 전체 보기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꿀장의 강의 노트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초보자들은 컴퓨터로 들어왔을 때 본인이 다양한 정보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블로그를 눌렀어요. 그럼 전체 보기가 보여져야 되는데 뭐가 보여져요? 꿀장의 강의 노트에서 강의가 11월 13일 날 올려놓은 게 처음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이 사람은 11월 13일 이후로는 글을 안 썼구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현상이 본인의 카테고리에 이렇게 대표로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해제시키는 방법은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러면 자, 그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블로그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보기에 3261개의 글이 보여져야 되는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상단 메뉴 설정에서는 프롤로그의 대표 메뉴, 그 다음에 지도, 그 다음에 메모에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프롤로그의 대표 메뉴는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항상 이 화면이 프롤로그 이 화면이 보여지게 한다는 얘기죠. 고객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블로그는 한 개의 정보가 우선 보여지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독성 측면에서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이 블로그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통 사람들이 글을 검색통에 들어오면 이 블로그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다시 블로그로 세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의 대표 메뉴, 지도, 그 다음 메모에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다 푸세요. 그 다음에 상단 메뉴 지정인데요. 이미 뭐 카테고리들이 다 만들어져 있을 건데요. 여기에 4개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등록한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4개. 4개의 키워드, 이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여지게 하는 카테고리인데요. 그래서 지울 때는 이렇게 빨간 거 X자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넣을 때는 자, 꿀장에 프로필이 넣기 쉽다. 선택 들어갔죠. 그 다음에 꿀장의 강의 노트 뭐 또 안전한 먹거리 소개 뭐 네. 좀 늦네요, 반응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항상 제일 오른쪽에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어디가 있냐.
내 상품 후기방을 오른쪽에 꼭 이 상단 메뉴 설정에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순서들을 조정을 하고 싶은데 이 순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데요. 가령 얘를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럼 눌러서 여기 V자를 누르면 올라가죠. 예,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누르면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를 지정을 하시면 돼요. 순서를 지정해 놓으시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여기에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상담 이 메뉴들이 없는 사람들은 카테고리가 없는 사람들은 블로그에서 세팅을 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밤을리진 농부들은 이미 카테고리가 다 있겠죠. 그 다음에 상단 메뉴 설정 밑에 블로그를 한번 볼까요? 자, 블로그는 페이지당 글은 3개에 체크를 해 놓으신 게 좋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글이 몇 개가 보여지냐면 자, 하나, 그 다음에 펜실바니아 2개, 그 다음에 순천 거 3개, 이렇게 3개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체크하시고 5개 하면 손가락이 지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인데요. 카테고리는 처음에 한 6개 이상이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카테고리 상당히 많죠. 카테고리가 많은 이유는 글이 3261개의 글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많아질 수밖에 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는 1단계 카테고리와 2단계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거는 1단계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이 자유 게시판 이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추가를 누르면 이거는 2단계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2단계 카테고리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카테고리를 삭제할 때는 삭제를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글들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에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글이 있다면 글을 다른 카테고리에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카테고리를 처음에 만들 때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에 놓고 카테고리 추가, 그리고 또다시 카테고리 전체 보기에 놓고 카테고리 추가,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게시판이 생겨져 나요. 그리고 다 생겨진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입력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그렇게 입력을 하고요. 카테고리를 입력할 때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꿀장의 강의 노트다. 그럼 꿀장의 강의 노트라고 쓰시고 카테고리 옆에 게시글수 표시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야 이 게시글수가 나오고 여기도 게시글수가 나와요. 공개 설정은 공개로 되어 있겠죠. 물론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분류는 33개의 주제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맞는 주제를 선택을 하세요. 카테고리에 맞는 주제. 그리고 농업에 대한 카테고리는 원예 재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원예 재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글 보기는 블로그형, 썸네일 비율은 손대지 마시고 놔두시고요. 목록 보기는 목록 열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펼치기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놔두시고 목록 열기도 5줄 보기로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대로 놓고 또 만든 거를 또 눌러서 확인을 다 해놓고 하는 거예요. 확인은. 그리고 제목 놓고 카테고리 옆에 포스트 표시 체크하고 공개 체크하고 주제 분류해 주시고 글보기 블로그형, 그 다음에 목록 보기에서 목록 열기, 이렇게 해서 다 끝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는 불필요한 거 만들어 놨으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손을 봤다면 확인을 눌러주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변경을 하고 싶다, 글을 옮겨야 된다 했을 때는 옮기는 방법은요, 여기에서 블로그 전체 보기를 자, 이 상태에서 5줄 보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눌러서 30줄 보기를 합니다. 30줄 보기를 늘려놓고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자, 30줄 보기를 늘려놓고, 자, 주문서 연습 비공개란 것들, 그 다음에 공유는 검색 비호용으로, 이것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써놓은 거를 퍼온 거기 때문에 검색 허용이 안 되겠죠.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카테고리를 바꾸면서 글을 옮기고 싶을 때를 설명하는 겁니다. 글 관리 열개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것 뭐 하나, 둘, 원래 체크가 안 되네요. 두 개, 세 개, 네 개를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동을 누릅니다. 여기에 이동이 있죠? 이동을 눌러서 이 중에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 선택을 해서 확인 눌러버리면 그 카테고리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시고 다 비운 상태에서 카테고리를 삭제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유용하게 활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블로그 메모 게시판인데요. 메모 게시판은 아까 이제 상단 메뉴 설정에서 메모로 사용 중을 해놨기 때문에 사용 중으로 뜰 거고요. 업데이트 알림 설정은 사용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건 그대로 놔두시고 함께 쓰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함께 쓰는 게시판은 이대로 해서 게시판 옆에 게시글 표시가 체크되어 있는지, 그 다음 공개로 되어 있는지, 글쓰기 권한 누구나 쓰는 게시판으로 조정을 해주세요. 누구나 쓰는 게시판.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면요. 자, 볼까요? 뭐 하는 건지. 자, 제 블로그에 보시면 여기 밑에 메모에 글 써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있는 글들이 다 그 누구나 다 글을 쓸 수 있는 메모 게시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댓글도 달리고 하죠. 내가 글 쓰기 힘들 때 그 사람들이 글을 써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롤로그인데요. 프롤로그는 두 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글 강조형과 이미지 강조형이 있는데요. 이미지 강조형은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세요. 자, 이미지 강조형으로 하고 다 이대로 체크하고 제가 3635로 바꿔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렀어요. 예, 이미지 강조는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면 결국은 제목만 나오고 제목도 다 안 나오죠. 원하는 제목들이 다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 글 강조형으로 해서 두 개 중에 하나밖에는 세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밖에는 세팅할 수가 없어요. 36 3 5 자, 이렇게 해서 글 강조형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블로그 형태하고 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물론 이 안전한 먹거리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는 고객들하고 승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제가 봐서는 이렇게 얼만큼 설명들이 나와야 사람들은 클릭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글 강조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 강조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목록이 여기에 보시면 이미지 목록이 얘거든요. 예, 이미지 목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다음에 이게 3개, 3, 6, 3, 그 다음에 5. 그래서 3, 6, 3, 5인데요. 이미지 강조는 가장 그림으로 승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 장목이 돼야 될 건데요. 근데 주 장목이 자, 이게 몇 개의 글일까요? 6개, 8개, 6, 8은 48. 48개 이상의 글이 있다면 그 카테고리를 선택하셔도 돼요. 저는 안전한 목걸이를 소개를 해놨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초보자들은 전체 보기로 해놔야 보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메인이고 전체 보기가 되는 거고 글 목록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 저한테는 강의가 중요하겠죠.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그래서 여기 6개 이 강의 내용들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강의 내용들이. 그 다음에 메모 게시판에 체크된 거는 메모 게시판이 이거 5개. 그래서 글 강조 여기에 따라서 체크들을 정비해 주시고 이게 순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메인 목록, 이미지 목록, 글 목록, 글 목록이 나와 있는 게 효과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블로그가 그대로 변경들이 됩니다. 오늘의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상 동영상 강의 마치 안녕하십니까. 꿀장 김영근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강의로서 세부 디자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세부 디자인 설정은 최근 들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로그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면 이런 디자인 설정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간은 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세팅이 잘 돼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가독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려면 상단에 내 메뉴를 누르시면 세부 디자인 설정이 있습니다. 세부 디자인 설정을 누르시면 옛날에 리모컨의 기능으로 돼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 스킨 배경으로부터 해서 다양한 툴들을 수정을 하고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스킨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뒤쪽에 있는 하늘색이 스킨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꾸미는데 뭐 돈을 얼마씩 10만원, 15만원씩 주고 블로그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참 허례허식에 치중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로그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7, 80%인데 이 블로그가 어떤 형태인지도 모르고 오는데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서 블로그를 꾸민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죠.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거지 블로그를 통해서 돈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블로그 배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킨 배경은 하늘색, 그냥 블로그는 지극히 블로그다워야 되고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누구든지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스킨 배경은 그렇고요. 하늘색 선택하시면 좋고요. 뭐 본인이 원하는 거 선택해도 되겠죠. 다른 거는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등록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직접 등록할 시간이 있으면 블로그에 글 하나 더 쓰고 상대방을 더 한 번 더 찾아다니세요. 그 다음에 타이틀인데요. 타이틀은 예전에는 50에서 600, 300까지였어요. 근데 지금 600으로 늘었습니다. 600이면 이 타이틀 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타이틀 크기가 966에 이게 50이냐 600이냐 600은 요만큼 내려오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타이틀만 전면에 컴퓨터에서는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럼 타이틀은 누구의 공간인가요? 고객들이 알고 싶은 공간이 아니에요. 나를 알리고자 하는 공간일 뿐인 거죠. 제가 봐서는 이 타이틀은 200% 정도면 딱 200픽셀이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200픽셀, 그 다음에 글씨체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 파일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글씨가 나오죠. 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글씨는 빨간색보다는 검정색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치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총 9개 방향의 이치를 조정을 하는 건데요.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스타일 디자인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메뉴인데요. 네이버 메뉴는 이거 이웃 블로그하고 여기 나오는 게 이 네이버 메뉴거든요. 그거는 그냥 하늘색이기 때문에 어느 색이든지 무방합니다. 검정색이 좋겠죠. 이렇게 연한 색 말고 클릭을 해주시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메뉴인데요. 블로그 메뉴는 여기 바 있죠, 바. 이게 블로그 메뉴예요. 근데 보통 하얀색이나 회색이나 녹색 계열을 많이 하는데요. 농업인들은 녹색 계열을 많이 합니다. 빨간색이나 검정 색깔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색깔이 됩니다. 해주시고 뭐 나머지는 손대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체 박스는 하늘 위에 떠 있는 캠퍼스를 올리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젤로 앞에 있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아마 하늘 위에 글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질 겁니다. 그 다음에 구성 박스인데요. 구성 박스는 이 카테고리에 대한 박스거든요.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이 카테고리에서 검정색 바가 있는 것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도 지금 연하죠, 색깔이. 그러면 좀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검정색을 눌러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적용, 제가 잘못 눌렀네요. 그 적용이 아니고 잠시만요.
오늘 상당히 지금 여기 블로그가 속도가 늦어요. 포스팅 하는데도 그렇고 제가 포스팅 하는데 사진이 안 올라가서 포스팅 하다가 지금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 적용은 최종적으로 누르셔야 돼요. 제가 이 정신이 없네요. 잘못 눌렀고요. 다 해놓고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상당히 지금 이 속도가 늦어요. 예, 속도가 늦는데요. 자, 그룹박스죠. 그룹박스. 구성박스죠. 예, 구성박스에, 여기에 제목 색깔, 폰트, 내용 색깔, 이제 이 내용이 좀 진해졌죠. 제목 색깔은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룹박스는 현재 여기 영역과 그 다음에 여기 프로필 영역을 구분짓는 진한 선이에요. 이거는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이 바뀝니다. 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도 선이 바뀌고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선이 바뀌죠.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글 댓글 스타일 선택인데요. 여기는 손대지 마시고요. 여기 스크롤바를 맨 아래로 끄집어 내리시면 이게 나와요. 제목 크기는 14로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 에디터 2.0만 적용이 되는 크기인데 예전에는 적용이 안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14로 하시고 제목 색깔, 내용 색깔을 검정색으로 하시고 강조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셔도 됩니다. 빨간색이나 녹색.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본인의 닉네임이 빨간색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댓글 스타일은 프로필형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퍼스나콘형으로 하지 마시고 프로필로 해야 상대방이 댓글 달러 다닐 때 본인의 얼굴이 내 블로그에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프로필을 눌러보세요. 프로필은 여기에 프로필 이미지 표시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 내용 색깔이 검정색으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나머지는 손댈 게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누르시면 세부 디자인 적용해서 현재 디자인 적용하시겠습니까? 하고 나와요. 그럼 적용을 누르시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블로그 세팅까지 글을 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거듭 강조를 하지만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스팅이고 고객과 소통하는 겁니다. 블로그를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근데 꾸미는데 신경을 쓰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글을 하나 더 쓰시고 그 투자할 돈이 있으면 불우이웃 돕기를 하세요. 오늘은 꿀장의 블로그 강의, 동영상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